오는 5월 30일은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자기 결정권 침해 아니냐 이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신분증 제도가 없고 포르투갈은 개인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행위를 헌법에 금지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개인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던 주민등록제도를 둘러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주민등록제도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5월 30일 제정된 주민등록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게 일제강점기 조선 기류령을 폐지하고 만든 건데요. 당시에는 시도민증 형태로 번호는 없고 일종의 시민증, 통행증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 등록도 가능했다고 해요. 주민등록증 같은 개념이 그때 처음이 아니라 사실 뭐 과거에 뭐 호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시민증, 도민증 하다가 이제 주민증으로 오게 된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질 때 이게 없던 게 만들어지니까 국민들을 좀 통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이나 우려들이 있었고 거부감들이 조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박목월 시인이 경향신문 1965년 12월 11일자에 이런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한다는 모양인데 그것이 시민과 국민의 심리적인 면을 어둡게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겨우 신분증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었는데 또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갑갑한 노릇이다. 네. 정부는 간첩 색출을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협조를 받는 길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첩 막기 위해서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1968년에 김신조 사건 이후에 번호가 부여됐거든요. 북한 특수부대 요원 31명이 네. 청와대를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중에 28명이 사살되고 2명은 도망가고 그 나머지 1명 생존했던 김신조 씨가 이제 자기들이 청와대 박정희 목을 따러 왔수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요. 유일하게 생포됐던 김신조 이름을 따서 김신조 네네, 사건이 된 맞습니다.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일반인들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다 부여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를 부여할 때 대통령이 예. 시범적으로 먼저 부여를 받았는데 박 대통령도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 절차를 마친 후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아담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노고를 칭하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겠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주민번호는 110101100001 오. 거의 뭐 이진법 그러네요. 숫자를 반복케 하는 오. 굉장히 간단한 번호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절대적 어떤 지위를 상징하는 이진법으로만 구성된 제1호 주민등록증이네요. 그렇죠. 넘버원이라는 것이 번호에 나와 있는 그 부인이었던 유경수 영부인의 번호도 만만치 않습니다. 110101 앞에는 똑같고요. 네. 이제 여성은 2로 시작하기 때문에 200002. 예.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민번호의 앞자리 6자리는 이제 생년월일이잖아요. 네. 근데 뒷자리, 주민번호 뒷자리 보면은 사는 지역까지 알 수 있다면서요? 두 번째 자리부터 다섯 번째 자리가 지금 사는 지역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예. 저희 박혜진 아나운서가 혹시 48번에서 54번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정부에 제 개인정보 누출되는 건가요? 대답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데 아무리 방송이지만. 부인하지 않으시면 맞는 걸로. 구미에서 오셨으니까 경상북도. 네네. 제가 맞추겠습니다. 야바위 하시는 것 같아요. 70번에서 75번. 그 사이에 들어가죠. 네. 아, 그래요. 이게 지역별로 숫자가 다 부여가 돼 있어. 심지어 앞자리 두 개는 이제 어느 도인지 그리고 네. 나머지 두 개는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번호까지 부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된 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44번을 부여했는데 일부 읍면동 같은 경우 뒷자리 수도 44번이 나온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예. 4444 예. 이렇게 돼서 주민번호에 4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래서 세종시의 번호가 96번이 새로 부여된 경우도 아, 있어요. 그래요. 이게 또 주민등록번호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네. 번호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명한 뭐 둘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둘리가 이제 830422 1185 우리 600. 둘리 이렇게 막 개인정보 유출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둘리는 허락 틀렸습니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달려라 한이, 네. 나쁜 기집애 나혜리를 외치던 네. 그 한이는 이제 850101. 저보다 동생이군요. 네. 2079518. 07이니까요. 서울이네요, 보니까.
네. 한인은 서울인가요? 강동구로 아마 나올 것 같은. 분리는 어딘가요, 그러면? 분리는 여기는 부천. 네, 경기로 나옵니다. 경기 부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흥신소의 냄새가 어디서 나요.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기자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여권 다 있잖아요. 이 여권에도 주민번호가 찍혀 있다는 사실. 근데 굳이 여권에까지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15년에 그 여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법 개정 논의가 흐지부지 돼서 뭐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법일수록 네.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렇죠. 자동 폐기 네. 이런 수순을 밟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금융지주회사법에 보면은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 그런 흐름에 있었습니다. 자동 폐기. 네, 자동 그렇죠. 폐기. 예. 특히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지난달 창원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년 구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공고하면서 신청자 1,14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구 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개인정보가 모두 다 노출이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참 이런 정보들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주민번호가 판매가 되고 있다, 판매하고 있다라는 중국의 그런 광고가 심지어 광고로. 네, 실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출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섭네요. 이렇게까지 얘기 들으니까 진짜. 정부 5반개 단위로 5만 원씩 거래가 또 되고.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론인데요, 그러면. 그냥 상품화도 아니고 싼 상품화 되었다라고 정리를 억울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내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 이 생각에. 억울하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쁘죠. 나빴다. 네. 만약에 유출이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이 변경이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피해자들이 꾸준하게 주장을 제기해 와서 최근에 와서야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면서요. 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의 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는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입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입법하기 전에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얘기했던 것은 변경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였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좀 까다롭게 됐어요. 네. 변경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가 있거나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혹은 이제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또 어렵고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이미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입증할 수 있겠으나 우려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네. 변경 요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주민번호 유출에 대해서 그 입증, 그 피해를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건데 네. 입증이 미비하다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건 변경 시작부터 이거 어떻게 입증해? 뭐 쉽지 않은 과정이 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전자주민증인데요. 뭐 아이핀이다. 마이핀이다.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도 용어가 굉장히 낯선데요. 두 분 혹시 써보셨어요? 아이핀? 마이핀? 자, 이 핀을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하면서 뭐 하라고 그러길래 예.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서 막 했어요. 예. 했는데 뭐 제가 뭔지 무슨 번호를 부여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네. 저는 그 공공기관 들어가려니까 그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설치하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뭐 설치하세요, 뭐 다음 뭐 하세요 그러는데 짜증이 나서 결국 예,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러고 그냥 닫아버렸거든요. 이 주민등록제도 변화는 필요한데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익숙해졌는데 굳이 뭐하러 돈 들여서 바꾸냐. 사는데 큰 불편함 없다.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이제 좀 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번호에 어떤 분이 이제 본인 생일하고 좀 다르게 표기가 돼서 그것을 뭐 변경도 아니고 수정도 아니고 정정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연간 2만 명쯤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래요. 정정이. 예. 그리고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해도
연간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또 주민증의 내용을 정정을 하고 있는데 번호를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네. 그런 의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죠. 내 안의 숫자, 주민등록번호, 소수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민번호 1100101100001님의 네. 말씀입니다. 임자, 나도 틀렸어?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되겠구만. 둘이 지금 대구하시는 거예요? 네, 인터넷 접속할 때마다 그 비밀번호 자주 바꾸라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바꾸고 나면 바꾼 비밀번호를 몰라서 또 가서 찾아야 되고 아니면 또 회원가입해야 되고 이게 저만 그런 겁니까? 뭐 통신 보안 이거 군대에서만 끝난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 할 때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꼰대라서 그런 건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